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런닝머신 위를 막 전력 질주하는 기분이요.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이상하게 주변 풍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우리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불안해지고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 모든 피땀 어린 노력의 절반이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렇게나 꽉 쥐고 있다고 믿었던 인생의 핸들이 사실은 바퀴랑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제 환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까지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인 착각이죠. 이 착각이 우리에게 잠시나마 어떤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 지르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현자들이 해온 이야기이기도 해요. 고대 로마의 현자 에픽테토스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실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훔쳐가는 5마리 유령이 있습니다. 이 유령들 정체만 딱 알아도 인생의 피로도가 정말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 자녀의 미래, 일의 결과, 지나간 과거, 그리고 완벽주의. 딱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이 5가지가 대체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평가할 것 같고. 이거를 심리학에선 조명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실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 무대의 주인공 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 무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남의 머릿속은 내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굳이 집을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특히 자녀에게 향할 때 더 강해지곤 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목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해진 설계도대로 아이라는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부모의 역할은 목수가 아니라 정원사에 가깝습니다. 좋은 토양과 햇볕을 제공해주고 식물이 스스로 잘 자라나도록 돕는 사람이죠. 아이의 미래를 내 맘대로 통제하려다가 가장 소중한 현재의 관계를 망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일의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걸 궁수의 비유로 아주 멋지게 설명했어요. 진짜 명사수는요, 관역정 중앙이 아니라 활을 당기고 조준하는 자신의 완벽한 자세, 즉 과정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활을 떠난 화살이 갑자기 바람을 만나서 관역을 빗나가는 건 더 이상 궁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과정은 나의 것, 결과는 하늘의 것입니다. 네 번째 요령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미 다 흘러가 버린 강물에 배를 띄우려고 하죠.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체념하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나 고통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든 꼭 필요한 조각이었다고 인정하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긍정인 거죠. 마지막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무거운 족쇄,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건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죠. 그럴 땐 파레토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80%의 결과는 핵심적인 20%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보다 일단 시작한 어설픈 첫걸음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타인의 시선, 일의 결과, 지나간 과거, 완벽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꽉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우리 손에 남는 건 과연 뭘까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지옥 같은
나치 수용소 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딱 한 가지,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고요. 그게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입니다. 이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역인 거죠.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알베르 카미는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푸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산 정상을 향한 그 투쟁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무언가에 몰입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행복이 녹아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좋은 철학을 우리 삶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미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통제 필터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나를 괴롭혔던 고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딱 2칸으로 나누어서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상사의 기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칸에, 그걸 보고 내 업무 방식을 수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칸에 적는 식으로요.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만 해도 우리 뇌는 신기하게 불필요한 걱정을 멈추고 해결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번째는 5분의 법칙으로 완벽주의를 박살내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지 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당장 딱 5분만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으면 그냥 운동화만 신어본다거나 책 읽기 싫으면 딱 한 페이지만 읽어보는 것처럼요. 일단 시작하면 우리 뇌에 의욕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거든요. 의욕이 생겨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의욕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에너지를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걸음, 그리고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는 나의 성장에 쏟아부어 보세요. 결국 인생의 진짜 정답은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동안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짐은 무엇이었나요?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심을 대플로 한번 선언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태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작은 선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파도를 탓하기보다 그 파도를 멋지게 타는 서퍼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